서울의 한적한 카페,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 제68살인 김서연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보고 50대 후반쯤으로 착각한다. 동안이라기보단 세월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날, 그는 내 앞에 나타났다. 이름은 민준, 24살. 키가 크고 탄탄한 팔 근육과 마치 조각한 듯한 복근을 가진 청년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남자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분명 프로페셔널한 유흥 가이드였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는 내 숨겨진 공간, 아무도 밟지 않은 내 마음의 구석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를 내게 드렸다. 나는 긴 금발 대신 짙은 흑발을 어깨까지 늘어뜨렸다. 청명한 밤하늘 같은 검은 눈동자가 나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고 주변에서 말하곤 했다. 오늘은 부드럽게 감긴 회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는 잘록했고 원피스 밑단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다.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하이힐.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은빛 팔찌 하나만 찼다. 그만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민주는 좁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남달랐다. 그는 꽉 끼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 소매가 팔뚝 근육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넘쳐 흘렀고 눈빛은 마치 모든 걸 탐험할 준비가 된 탐험가 같았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마치 이곳이 그의 영역인 양 자연스러웠다. 다리를 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약간의 도전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 속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존재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시간당 요금을 받지 않아. 내가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이지.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말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 열쇠라는 걸 알았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신성한 땅을 밟는 듯 조심스러웠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이 그의 팔 근육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확인하는, 약속하는 손길이었다.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댔을 때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번호 같았다. 내 몸은 오래된 창문처럼 서서히 열렸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모든 신호를 보냈고 그는 그 신호를 완벽히 읽었다. 그날 밤, 민주는 내 삶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사람. 그의 존재는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시간까지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그 후로 민준에게서는 이상한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한 통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가 내게 남긴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나는 민준과 다시 만났다. 어제의 그 긴장감과 은밀함이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민준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차림이었다. 연청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검은 가죽 재킷을 어깨에 걸친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그의 짧게 다듬어진 머리카락은 햇살에 반짝였고 입가에 살짝 맴도는 미소는 나를 자꾸만 설레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입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하늘색 치마를 입었다. 블라우스는 가슴선을 은근하게 드러내며 살짝 비치는 소재가 내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치마 끝자락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고
발끝엔 붉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가방에는 은은한 향수와 립스틱, 그리고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 내 옆에 앉자 나는 무심한 듯 몸을 살짝 기울였다. 서연 씨, 어젯밤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이 원한 게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원한 것이라는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면서도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몸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의 말투와 눈빛 속에는 나를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내 허벅지 쪽으로 슬쩍 내려갔다. 나는 살짝 다리를 꼬며 그 시선을 따라갔다. 민준 씨, 이렇게 젊은데 대체 어떻게 이런 걸 그렇게 잘 알죠?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그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민준은 단지 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 안에 감춰진 욕망과 감정을 끌어내는 마법사 같았다. 나는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은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왜 이리 강하고 아름다운지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나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번호는 서울 외곽, 가평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것이었다. 민준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 씨, 그 전화, 그냥 무시하세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날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전화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 가평의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나는 민준과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찻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은은한 차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내가 입은 옅은 연두빛 한복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는 봄날과 어울려 청초한 매력을 더했다. 발끝에는 전통 자수 무늬가 들어간 고급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민준은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깔끔한 면바지를 입고 그의 카리스마는 한옥의 고요함 속에서도 빛났다. 서연 씨, 저 전화 혹시 중요한 걸까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찻잔을 손에 쥐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가평에 사는 지인이겠지?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그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마저도 시선을 돌렸다. 민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금세 냉철해졌다. 남자는 조용히 우리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민준,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군.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준도 긴장한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순간 나는 민준이 단순한 주흥 가이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에게는 감추어진 과거와 비밀이 있었다. 누구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이름은 재현. 민준과는 오래된 인연이지. 그런데 서연 씨, 당신은 민준이 감추고 싶어 하는 존재야. 그 말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몸은 그 순간 긴장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다. 민준이 내 귀에 속삭였다. 서연 씨,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준비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찻집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며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민준과 재현, 그리고 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울 종로의 한 고급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민준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검은색 실크 셔츠를 단추 하나만 풀어 입고 있었다. 그 실크 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탄탄한 가슴선과 팔 근육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나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슴선이 깊게 파인 디자인에 허리는 꽉 조여 내 곡선을 강조했다. 발끝에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날카로운 느낌을 더했다. 목에 감긴 진주 목걸이는 오랜 세월 쌓아온 나의 품격을 상징했다. 민주는 내 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오늘 밤은 나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그의 말에 답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민준 씨.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재현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 위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찢어진 티셔츠 사이로 문신이 살짝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다. 민준과 재현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며 나는 두 남자의 눈치를 살폈다. 민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더 복잡해졌어. 재현이 낮게 말했다. 민준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재현이 내게 다가왔다. 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싶지 않나요? 나는 찰나의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준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 씨, 준비됐나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돼요. 나는 그의 손길에 전율을 느끼며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비밀과 게임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이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운명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새벽녘,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나는 민준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몇 개 풀려 그의 탄탄한 쇄골을 살짝 드러냈다. 나는 어두운 자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의 허리선은 날씬하게 감싸면서도 살짝 드러나는 등 라인이 매혹적이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민주는 깊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부터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당신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사실 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 감춰진 욕망들 말이에요.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가평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슬쩍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가평에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한 모양이네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끄려 했지만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짧은 글고 단 한 줄이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건 게임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준과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감추고 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과 맞서야 할 운명이었다.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골목길, 밤은 깊었고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나는 민준과 함께 작은 바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짙은 남색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가죽 스커트를 입었다. 블라우스 단추 몇 개를 풀어 은근한 쇄골 라인이 드러났고 스커트 끝은 무릎 위로 올라가 다리 라인이 길게 뻗어 보였다. 발에는 붉은색 하이힐, 손가락엔 반짝이는 은반지가 빛났다. 민주는 차가운 아이리시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내게 말했다. 서연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재현이 남긴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해요. 나는 한 모금 위스키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남긴 메시지,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 그때 바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미묘하게 몸을 움츠렸다. 저 사람, 재현의 동료 같아. 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미가 일었다. 이 숨막히는 게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위험과 매혹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서연 씨,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유흥이 아니에요. 권력과 욕망, 그리고 비밀의 얽힘이에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몸이 저절로 긴장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민준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다. 이태원의 밤은 깊어가고 우리 둘 사이의 감도는 긴장과 욕망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저 어둠 속에서 진짜 적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적한 스파, 온천수의 따뜻한 김이 사방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민준과 함께 조용한 온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오늘은 은은한 베이지색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미끄러운 소재가 내 피부를 감싸며 은근한 윤기를 더했다. 드레스의 얇은 끈이 어깨 위에서 살짝 내려앉아 목선과 쇄골을 부드럽게 드러냈다. 민주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편안한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있었지만 젖은 머리카락과 촉촉한 피부는 그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서연 씨, 이렇게 가까이서 당신을 느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살짝 미소 지으며 물속에서 몸을 조금 더 그에게 기댔다. 민준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특별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욕실문 너머에서 낯선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민준이 잠시 긴장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재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 씨, 이번 메시지는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예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물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준과 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순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스터리와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온천의 따뜻한 물결은 우리의 몸을 감싸 안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불안한 균형 속에서 우리 둘의 운명은 한층 더 얽히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서울 북촌의 한옥 골목, 나는 민준과 함께 조용히 걸었다. 오늘은 짙은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가죽 팬츠를 입었다. 블라우스는 목선까지 단추가 풀려 은근한 목덜미 라인을 드러냈고 팬츠는 몸에 꼭 맞아 내 곡선을 강조했다. 발끝에는 굽 높은 검은 스틸레토 힐, 손에는 작은 은색 클러치백을 들었다. 민주는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다. 서연 씨,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진짜 퍼즐을 맞춰야 해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짱을 가볍게 끼웠다. 골목길을 걸으며 느껴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이 긴장감을 더했다. 재현이 남긴 단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현과 한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진실은 기억 속에 숨어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재현은 그 비밀을 숨기려 하는 걸까?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끝없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음을. 서울의 한복판, 청계천 옆 작은 갤러리에서 나는 민준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오늘은 검은색 레이스가 은은하게 비치는 긴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몸을 감싸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만들었고 가벼운 트임이 허벅지 라인을 살짝 드러냈다. 발끝에는 은빛 하이힐,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민주는 흰 셔츠 위에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준비됐어요. 어떤 진실이라도 받아들일게요. 갤러리 벽에 걸린 그림들 사이로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재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감춰진 불안이 느껴졌다. 통화가 끝난 뒤 민준은 내게 말했다. 재현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찾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서연 씨, 이 진실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그 순간 갤러리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이 잠시 스며들었다. 그리고 벽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원한다면 다음 문을 열어라.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민준의 눈동자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